안녕하세요. 호두마루와 전원생활입니다. 봄이 되면 멋진 꽃들도 피고 겨울 동안 삭막했던 이 공간이 한순간에 멋진 공간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지피식물인 아주가와 누운주름을 작년 10월부터 앞마당에 식재 중입니다. 번식력도 좋고 잡초 예방에도 탁월한 저희 집에는 아주가와 누운주름, 백리향, 빈카 등이 있는데요. 땅 위에 포복성으로 자라는 식물이라서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 잡초 씨앗이 자라는 건 어려워진답니다. 오늘은 저희 정원에 있는 지피식물의 번식에 대해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에 조금씩 성장하는 호두마루와 전원생활입니다. 가성비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인 펜지. 이름 봄부터 화단을 장식하는 대표적인 꽃이죠. 자연발화도 잘 되는 꽃이라서 웃자란 가지를 잘라서 멀칭해둔 곳에는 이렇게 많은 펜지들이 싹을 틔웠습니다. 그동안 펜지의 가성비를 몰랐다가 작년부터 키우기 시작했던 펜지였는데 키우지 않았던 색상의 펜지들도 피어나고 향기 또한 왜 이리도 다양하고 좋은지. 화원에서 한 포트에 500원에서 1000원의 가격에 오랫동안 꽃을 보여주며 노지 활동도 가능하고 넓게 자라기 때문에 잡초 예방까지 탁월한 친구입니다. 자연발화로 가득 꽃을 피운 펜지인데요. 못 자라서 보기 싫으면 과감하게 잘라도 다시 꽃을 피우는 가성비 좋은 꽃이랍니다. 펜지 키우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햇볕이 많은 곳이면 꽃이 많이 피고요. 또한 햇볕이 좋은 곳에 심으시면 웃자람에 꽃이 좀 적게 피는 경향이 생긴답니다. 또한 펜지꽃은 먹을 수 있는 식용꽃인 거 아시죠? 샐러드나 비빔밥에 예쁘게 세팅해서 눈으로 즐기는 식사 한번 어떠세요? 특별한 맛은 없지만 마당에서 나온 꽃을 따서 먹는 재미는 즐거움이죠. 한 포트씩 행인 화분에 심어서 키우셔도 좋은 펜지. 펜지의 꽃말은 나를 생각해 주세요. 연인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꽃으로 쓰였다고도 합니다. 어느 곳에 심어도 잘 어울리는 펜지입니다. 작년에 너무 작은 씨앗인 디기탈리스, 광바라 씨앗이라서 울타리 밖에 뿌려주었죠. 그 많은 씨앗 중에 몇 개 정도 싹이 올라오더니 작은 상추 모종처럼만 자라고 겨울을 맞이했답니다.
너무 작은 씨앗이라서 이렇게 크게 자라는 줄 몰랐답니다. 무슨 쌈배추처럼 크게 자라고 있어요. 화이트 핑크 셀렉스 밑에 자리 잡은 디기탈리스를 아무래도 옮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꽃대를 올리고 꽃을 피우면 셀릭스 나무 사이로 꽃이 잘 필 것 같지 않아서요. 포기를 보니 옆에 작은 포기들이 보이는데 포기 나누기를 해줘야 하나 좀 고민됩니다. 처음 키워보는 꽃이라서 뿌리가 어떻게 뻗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좀 조심스러워지네요. 다행히도 뿌리가 깊지 않아서 케어내기는 쉬웠습니다. 디기탈리스의 한 포기의 크기 엄청납니다. 화분에 심어 관리하면서 키워보려고 합니다. 디기탈리스는 2년생 화초란 걸 알았습니다. 사진으로 꽃이 예쁘다고 씨앗을 구입해 뿌렸는데 한 해에는 성장에만 집중하고 몸집을 키웠다가 다음해 봄에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잘 자라면 1m 이상 키를 키운다고 하니 작은 정원을 가지고 계신다면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화분에 심은 디기탈리스를 그늘에 두고 보니 부러진 의자가 보이네요. 좀 고쳐볼까요? 나무 의자에 올라가서 칠자 나무를 손질하다가 의자가 한쪽이 부러졌습니다. 저도 한몫에 나가지만 저보다 덩치가 큰 저희 K 집사가 올라가더니만 빠삭!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15년이) 된 나무 의자입니다. 원래는 실내에서 사용해야 되는 나무 의자인데 나무 공방에서 이것저것 몇 개 만들었던 것 중에 한 쌍이었던 나무 의자 하나는 이미 부러지고 썩어서 불쏘시개로 사용되었죠. 밖에서 비바람에 조금씩 상태가 좋지 않지만 추억이 담긴 나무 의자라서 이렇게 보수 관리하면서 쓰고 있답니다. 나무 곁면을 한번 태웠더니 좀 더 유지 관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만들 때는 꼼꼼하게 한다고 나사피스 박는 곳에 목공 마감을 했더니 나사 빼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세월에 장사 없다고 나사못이 녹슬어서 빠지지 않고 부러지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전원 생활을 하다 보면 직접 수리하는 일들이 발생하고는 한답니다. 어릴 적부터 집안일을 좀 해봤던 사람이라서 페인트, 벽지 붙이기, 나무 공예 등 몇 개 정도는 혼자서 척척 할 수 있답니다. 전원 생활을 하다 보니 직접 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공구 사용하는 일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사못이 보이겠지만 튼튼한 게 좋은 거라고 많이 박아주려고 합니다. 로망만으로 전원주택 생활을 시작하신다면 NO! 이런 작은 일쯤은 직접 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전원주택이나 아파트,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고치면서 사시는데 전원주택은 식물을 가까이 많이 접하는 것이 조금 다를까요? 꽃을 보는 건 땅소에 상관없는데 문제는 땅을 가지고 있다 보면 잡초와의 전쟁을 해마다 겪어야 된다는 점일까요? 저희 주변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사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잡초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모기, 파리, 날벌레보다 좀 무섭지만 가끔씩 뱀을 보게 된다는 점, 무더위에 잡초도 자라고 우거진 숲정리에 장어와 긴팔, 긴 바지는 필수. 뜨거운 태양에 금방 타버리는 얼굴 보호도 해야 되죠. 전원생활 6년 차지만 이 동네에 사는 건 너무 행복해서인지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들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라서 서로 나누고 돕고 함께하는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꽃향기에 오늘도 이렇게 하나를 고쳐갑니다. 이곳이 5년 만에 새롭게 만들어서 탄생한 정원을 바라보며 차 한잔 마시기 좋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5년을) 가꾸기에 시간을 보냈다면 올해에는 쉬면서 즐기는 정원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쉬는 것도 잠시. 이렇게 정원을 둘러보면 어느새 할 일이 눈에 또 보이기 시작하죠.
종원지기의 손길에 조금씩 예뻐지는 정원. 그러니 안 움직일 수 있겠냐고요. 비 소식이 있는 날이라서 쉴까 했더니 오후가 되면서 비가 잠깐 내렸다 그칩니다. 아직 꽃이 예쁘지만 앞마당의 빈자리가 눈에 거슬려서 조금 뽑아다가 심어주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몇 포기 얻어서 심어준 건데 이렇게 멋진 보라색 꽃길을 만들었습니다. 아주가는 뿌리가 깊지 않은 지피 식물이라서 뽑아서 포기 나누기로 다른 곳에 이식하기 좋답니다. 아주가를 몇 해 키워보니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번식력도 강하고 한 달 가까이 꽃도 피고 겨울 활동도 잘하는 꽃이죠. 밀식되어서 뻗어나가는 아주가를 1년에 한 번 정도만 뽑아내서 정리하면 별도의 관리가 필요 없는 꽃이랍니다. 한 바구니가 금방 채워졌네요. 이제 옮겨 심어주러 갈까요? 비가 잠시 내렸더니 땅이 촉촉해서 심고 나면 뿌리를 잘 내릴 것 같습니다. 아주가를 심을 때는 어렵지 않답니다. 한 포기씩 모내기 하듯 뿌리 부분만 가볍게 심어주죠. 딸기 모종처럼 줄기를 뻗어서 뿌리를 내리는 아주가입니다. 옮겨 심고 나면 뿌리가 내릴 때까지 물관리만 잘 해주시면 된답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모내기 하는 것처럼 쉬워 보이죠? 네, 아주 쉽게 심는 중이랍니다. 비가 잠깐 그친 시간이라서 빨리 심어야겠어요. 먹구름이 저 멀리서 다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오른쪽의 아주가는 작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심어준 건데요. 햇볕을 많이 받아서인지 진한 녹색잎에 지면에 착 붙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주가도 다양한 품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늬 오색 아주가, 핑크꽃이 피는 아주가 등 취향에 맞는 꽃을 찾아서 심어보세요. 눈주름도 아주가와 비슷한 꽃이에요. 빼곡하게 자라서 풀을 예방하고
같은 시기에 하얀색, 핑크색, 연보라색의 꽃을 피운답니다. 그 많았던 쿠라피아 꽃이 저기 작은 공간에 아쉬움을 남겨두고자 조금 남겨놨습니다. 올해에는 이곳 마당을 아주가와 누운 주름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목표를 하고 있으니 좀 기대하세요. 계획을 잘 세웠다 생각하고 5년을 공을 들였었는데 삶은 그렇게 쉽게 행복을 주지는 않나 봅니다. 노력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도 열심히 상상의 정원을 가꾸었던 노력을 칭찬하는 하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어떤 새로운 꽃이 있는지 꼭 눌러오세요.